한 5줄 정도 뽑아주시면 돼요. 750자. 네, 그러니까 꼭 그거에 안 맞추셔도 되는데. 네, 잠깐만요. 750자다. 사진이 석장이고요. 네. 기사는 750자. 네.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네. 치료라는 단어는 그럼 치유를 쓰세요. 네네. 체면 치유하든지 뭐 심리 치유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원고 적어주실 때 치료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치료라는 단어, 뭐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런 단어 쓰면 네. 기사 송출이 좀 어렵습니다. 편집해서 자르긴 할 텐데 그런 단어들은 옛날에 중앙일보에서는 그렇게 썼는데요. 그건 언어법이 바뀌기 전 아닐까요? 국내 최초 심리 치료 스피치 교육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검증이 된 건가요? 2014년도인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단 그건 편집부에서 할 일이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원고를 주시면 네네. 편집부가 알아보고 작업을 할 겁니다. 혹시나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단어를 썼는데 기사 송출엔 그런 단어가 없으면 문의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국내 최초 뭐 유일하다 뭐 이런 단어 썼는데 왜 송출엔 그게 안 나오냐 이래갖고 편집부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취재 여기 인터뷰 끝나고 편집부로 넘기면 편집부랑 그냥 소통할 일이니까 대표님은 교수님은 그냥 편집부랑 얘기하셔서 단어 조율도 좀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국내 최초 심리 치료 스피치 교육 나갔던 거거든요. 아, 예. 중앙일보에. 네네. 어쨌든 뭐 바뀌지 않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기사는 제가 쓰면 되고 또 뭐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요. 네. 제가 적어갈 거만 타이핑해서 가고 그거는 인터뷰 진행 끝납니다. 네, 질문하세요. 2014년도면 이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어떤 거죠? 미국? 이게 대학요? 네. 요거는 저기 이제 제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고 원래 이제 로드랜드 대학교는 동탄 신도시에 있어요. 제가 동탄 신도시와 여기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네네. 여기는 개인 사무실이고. 로드랜드 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거죠. NLP 체면 치료 전공, 치유학 석사 박사 과정을 우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지도 교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NLP 체면 치료사이기도 하고, 또 NLP 체면 관련 자격증을 주는 자격증 교육을 담당하는 또 교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NLP 체면 관련 자격증을 취급하는 최대의 단체다, 교육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LP 치료가 뭐죠, 교수님? NLP라는 것은 그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의 약자거든요. 뉴로 신경, 링귀스틱 언어, P 프로그래밍,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자, NLP. 자, 이거 제가 번역한 건데 이게 NLP. NLP 풀어놓은 게 있나 글자가? NLP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NLP 유명한 건데. NLP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 책을 안 보셔도 되고 이게 어떤
치료와 치유 NLP는 그 게슈탈트 치료, 가족 치료, 체면 치료를 통합한 치료법인데요. 네네. 심리 치료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네네. 게슈탈트 치료가 뭔지 아세요? 아, 그건 모릅니다. 게슈탈트 치료, 가족 치료, 네. 그 체면 치료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되면서 1970년 중반에 만들어진 게 NLP입니다. 그러니까 NLP는 응용 심리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긍정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트랜스 체면 상태를 활용하면서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체면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심리 치료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여타의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NLP를 활용하면 가장 빠르게 치료가 되죠. 심지어 정신과에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현병이라든지 빙의라든지 뭐 아주 심한 우울증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만은 자, 이 NLP 치료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죠. 그럼 교수님은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2년 됐어요. 올해가 23년째네요. 그럼 여기서만 하신 지가 22년 되신 거예요? 뭐 장소를 좀 옮겼죠. 뭐 여기 부천 주변에서 했죠. 저쪽 투나 건물도 있었고 중동역도 있었고. 이제 사무실은 이동이 되었는데 이제 이 부천 지역에서 22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로 어떤 분들이 심리치료를 하러 많이 오시나요? 그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뭐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뭐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증, 뭐 정신적인 문제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오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치 관련해서 대중 앞에서 이제 말을 잘 못하는 분들, 무대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뭐 목소리 떨림 또는 뭐 말대도 말 막힘 이런 분들도 여기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빠르게 치료가 되면서 뭐 이제 스피치나 또는 대인 관계나 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성격적인 문제에 있어서 빠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정신과인데 정신과랑 여기에 차이점은 뭔가요? 정신과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 가면은 한 5분 10분 면담을 해서 그냥 약을 처방해서 오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거의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심리 상담을 하면서 심리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면을 걸어서 체면 상태에서 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이제 대화 체면을 통해서 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법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치료 위주로 뭐 거의 뭐 나쁘게 말한다면 그 약을 파는 수준이라면은 저희는 근본적인 치료를 다 하죠. 약을 먹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표 불안증이다 그러면 발표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과거의 사건을 체면 상태의 머리에 떠올리게 만들고 그 과거의 경험을 편안한 구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인을 바꿔주면은 현재의 결과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을 심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존감을 코칭한다든지 또 미래의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성공 코칭을 이제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은 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건가요? 정신과 의사하고 다르죠. 그 면허증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면허와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이면서 이면서 제가 또 NLP 체면 치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허와 관계없이 치료가 다 가능하죠. 이제 NLP 체면은 그 대체의학의 또 한 분야이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고 대체의학 쪽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대체의학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대학 자체가 또 대체의학 전공이거든요. 롤랜드가요? 그렇죠. 지금 저 롤랜드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대체의학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또 대학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죠. 그럼 대표님 여기를 이제 방문할 이제 정수적 문제 이제 약물 정신과 가서 약물 치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화나 방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님은 그 방문자들 예비 고객으로 하겠습니다. 예비 고객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어필을 많이 하시나요? NLP 체면을 소개를 하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무의식 차원의 패턴을 바꾸려면은 반드시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치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심리 상담은 그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의 힘을 활용해야 돼요. 트랜스. 트랜스가 뭐냐면 체면. 체면의 힘을 활용할 때 무의식과 접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NLP 치료나 체면 치료는 바로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트랜스 치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죠. 무의식 차원의 치료가 왜 중요한가? 왜 그렇잖아요. 의식은 작심삼일로 끝나지만은 무의식은 3살 플러스 8까지 가잖아요. 무의식 차원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 차원의 치료는 일시적이죠. 심리 상담을 받을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받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약물도 약을 복용할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약을 먹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약물 치료의 한계는 뭐냐면은 약에 의존을 하게 되고 약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약물 의존, 약물 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약물 치료를 하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체면 치료, NLP 치료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면서도 완벽한 치료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죠.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제 이 NLP 체면 치료를 받지 않지 제대로 안다면은 누구나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체면 걸어갖고 딱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도를 보면은 일반 치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라면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예요. 속성 효과가 온단 말이야. 속성. 그러니까 일반 치료를 예를 들어서 한 20회를 받아야 된다면은 NLP 체면 치료는 한두 번 받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속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치료 상담을 왔어요. 1시간 반 이전하고 치료를 받은 1시간 반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피부로 느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뭐 믿음 신뢰가 아주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니까 네.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추천 소개가 많고요. 여기 왔던 분들 다른 분 소개해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또는 유튜브에 제 강의를 듣고 오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강의도 하세요? 뭐 유튜브 뭐 여기 이제 강의하는 것들 동영상 올려놓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죠. 제가 또 22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간 사람만 한 5천 명이 넘거든요. 뭐 5천 명을 통해서 또 소개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런 일을 하시다가 진짜 요즘 시대는 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가 정말 기억에 남는 뭐 순간이나 뭐 고난 같은 걸 자주 느끼시겠어요? 그럼요. 그 예를 하나만 저한테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그 44세 된 어떤 분이 이번 컴퓨터 이제 전문가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식은땀이 나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이 29살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막 숨이 막혀 떨려서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그 경험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험을 이어왔는데 저한테 딱 한두 번 치료받고 완전히 좋아져 버린 거죠. 아, 그게 한두 번이면 됩니까? 예, 예. 한두 번 치료받고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번에 설에 정말 이제 뭐 너무 감사하다고 뭐 선물을 막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도 이제 치료가 되거든요. 줌 미팅이라든지 뭐 전화도 이제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이제 치료하면 되니까. 경남 그 마산에 어떤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 학생을 제가 이제 이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줌이 뭔지 아시죠? 줌. 네네. 네, 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줬는데 뭐 한 달 만에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 또 한 예는 뭐냐면 이제 어떤 그것도 이제 경남 김해 쪽의 어떤 할머니예요. 요거는 이제 남편이 어떤 장례식을 갔다 온 그 다음부터 내 몸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8개월 동안 잠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잤대요. 근데 제가 이제 내려가서 체면 치료를 했죠. 체면을 통해서 몸에 들어온 그 어떤 빙의령이라고 그러죠. 빙의령을 이제 시키면 이제 하늘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체면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서 또 제가 또 다른 할머니를 한 번 더 불면증에 치료를 해준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병원을 가도 뭐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을 먹어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뭐 전혀 안 되는데 근데 체면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거죠. 뭐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올라온 일들은 굉장히 많죠. 제가 정신과나 체면 치료 같은 걸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 생소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야.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원 의사들은 뭐 화가 나겠지만 사실은 병원 의사들이 치료 못하는 걸 저희들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의사들은 자기 가족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병원은 돈 버는 그런 장사꾼이라고 이미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자체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자기 가족들 대체의학 쪽에 맡기다 보면 대체 우리 같은. 미국은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병원비. 아니요. 효과적인 문제죠. 효과적인 문제에서. 그럼 대표님이 이걸 하시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되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치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병원 중심의 치유에서 자연 치유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연 치유 그리고 통합 치유로 가야 된다는 거죠. 통합 치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거는 병원에 물론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는 게 거의 70%거든요. 이 70%는 어떤 거냐면은 마음과 관련된 병이라고 해요. 이른바 이제 암에 걸리는 것도 보면은 이 암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심리적으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상실감이나 이런 심리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몸에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암을 치료하려면 수술만 하면 될까요?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한다면 물론 좋겠죠. 근데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만 한다고 해가지고 암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다시 재발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제 치료도 이 심리 치료와 어떤 신체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심리 치료도 의식 차원의 치료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 차원의 이런 트랜스 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다면 제도권 교육 내에 이제 체면이라든지 NLP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과목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학과 자체도 뭐 체면학과라든지 NLP 학과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로드랜드 대학교가 이제 세계 유일하게 NLP 체면 치료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학과가 없죠. 저 학교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 제가 볼 때는 NLP 체면 전공 학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NLP 체면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저는 치료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기 어디 있나요?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저희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미국을 갑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저 학과의 석사 박사를 따려면 저 학교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NLP 체면 전공으로 하려면은 그렇죠. 세계 유일하니까요. 그럼 대표님의 이 앞으로의 이 목표는 이제 뭐 그렇게 뭐 학과도 챙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네. 대표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저는 이제 이런 그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또는 뭐 우리 보면 명상센터라든지 네. 뭐 단전 호흡이라든지 뭐 단월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국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통합치유 시스템도 그런 시스템처럼 전국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뭐 각 대도시에 이런 NLP 체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치유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많이 바뀌겠죠. 실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치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시스템이 참 중요한 거 사람을 치유하는 힘은 어떤 그 보약보다도 어떤 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사들은 사랑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약을 주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사랑을 주거든요. 만난 그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 그리고 아픈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시스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는 참자, 참사랑, 참만남이라는 세 가지 참인데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참자를 실현해야 된다. 자아 실현이 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참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사랑이라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른바 이제 헬렌 켈러를 그 앤 슬리반 선생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면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앤 슬리반과 같은 그런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았거나 뭐 성장기에 뭐 어떤 친구라든지 또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자기를 우호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외롭고 우울해지고 뭐 두렵고 남의 눈치를 보고 소심해지고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 대부분은 그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의 70%는 해결됩니다. 뭐 우울증, 불안증 같은 경우, 특히 사회 공포증과 관련된 뭐 대인 공포증이나 뭐 발표 불안증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 가지고도 대부분 치료가 돼버립니다. 예. 그 이제 참 사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만남이 필요하는 거예요. 참 만남. 참 만남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관계를 형성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해주는 공감적 이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나의 내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런 소통의 관계, 이런 걸 이제 형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잘 치는 것처럼 인간도 이제 그런 사랑이 깃든 참 만남 환경 속에서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뭐 말도 잘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뭐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주 빠르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만남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자신을 이제 위대하게 이제 자기 실현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발현이 된다는 거, 발현.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버드대의 그 100명의 성공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성공자들의 공통점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만 18세 이전에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는 그런 어떤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이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범죄자들 또는 어떤 뭐 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어떤 사고, 뭐 재난 이런 모든 것에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실제 연쇄 살인범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또 도박 중독자들 또는 뭐 암에 걸린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그 재난 그 모든 중심에는 사랑의 부재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고요. 사랑을 박탈당하는 순간 인간은 정신적인 질병이나 신체적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치유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참만남, 참사랑, 참자라는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시스템 속에 NLP나 책명과 같은 무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치유 기술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럼 아주 뭐 완벽하게 치료가 되죠. 근데 이걸 사람들 잘 모릅니다. 네. 병원의 의사들도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걸 터득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되는가. 제가 22년 동안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한 5,000명 이상을 이제 치료하면서 사람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공통 질문은 아마 이것도 지리성이 있을 거예요. 네.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예요? 기사 읽는 사람들한테. 기사 읽는 사람들에게 자 온전한 자기 사랑을 하라.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최대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야말로 모든 성공, 행복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해결의 비결이기도 하고 모든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문제에 집착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를 사랑하라.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라.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를 사랑하라. 모든 문제 해결하는 힘, 모든 어떤 목표를 이루는 힘, 그런 힘은 바로 자기 사랑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 사실은 다 좋아져요. 감사드립니다. 네. 12시에 바로 나가셔야 되죠. 예,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예. 혹시 이거 후원사 안내라고도 기획부에서 얘기했나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못 들었고요. 네네. 저희가 이번에는 저는 원래 연세세브란스에서 이 프로젝트 후원을 받았는데